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기분을 느꼈다. 낯선 나라에 왔는데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먼저였다. 웰컴 투 코리어. 입국 심사대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여권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한국은 첫인상부터 이상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인천공항의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밝고 조용했다. 어딘가 바쁜 듯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묘한 균형이 있었다. 기계와 인간, 빛과 어둠, 빠름과 여유가 함께 숨쉬는 공간 같았다. 공항 철도를 타자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정확하게 멈추는 열차, 반듯하게 정리된 표지판, 그 속을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은 거대한 기계 같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가 잠든 할머니의 머리가 자기 어깨에 기울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자세를 바꿔줬다. 나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여기서는 배려가 자연스럽고 친절이 습관이었다. 숙소에 도착한 첫날 밤 창문을 열자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런데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다. 조용하고 따뜻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동차 경적도 사람의 고함도 아닌 작은 인사말이었다. 어서 오세요. 다녀오세요. 그 짧은 말들이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이상한 생각을 했다. 이 나라의 기술은 사람을 차갑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한국의 일상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다. 표지판이 친절했고 노선도는 완벽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마다 점자가 있었고 전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누군가를 배려하며 만들어져 있었다. 어느 날 한 외국인 친구가 내게 말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사람을 존중하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편리함은 단지 빠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아껴주고 불편을 줄이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누군가 넘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손을 내밀었다. 어떤 이는 손수건을 내주고 어떤 이는 괜찮으세요? 하고 다정하게 물었다. 그 장면을 본 외국인 관광객이 조용히 감탄했다. 이건 매너가 아니라 문화야. 한국의 기술은 일상 깊숙이 스며 있었다.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르고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 시간까지 알려준다. 놀라운 건 그 모든 게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시스템 오류는 흔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람들의 신뢰 위에 돌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밤늦게 한강을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 고요히 흔들리고 멀리서 누군가 기타를 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배달 온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고 혼자 나온 이들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강을 바라봤다. 그 속에는 묘한 평화가 있었다.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고 누구도 타인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시간을 조용히 누리고 있었다. 그때 한 외국인 여성이 내 옆에서 말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네요. 나는 웃었다. 여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거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여긴 도시인데 따뜻해요.
한국의 거리를 걷다 보면 기술이 얼마나 섬세하게 인간의 삶에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고 편의점은 24시간 불빛을 비춘다. 지하철 플랫폼에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마다 비상대피 안내가 눈에 띄게 붙어 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한 결과물이고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녹아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종종 기술의 나라로 불린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것보다 더 큰 단어가 있다. 정의 나라.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 무엇이 되어 있다. 밤이 깊어가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하지만 편의점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거리를 비췄다. 그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밝게 인사하며 잔을 내밀었다. 오늘 많이 추우시죠?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의 따뜻함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 속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 냄새 때문에. 한국의 편리함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건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이라는 철학의 결과였다. 지하철이 초단위로 멈추고 버스가 GPS로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한 사람의 불편함도 줄이자는 생각이 있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효율보다 신뢰를 우선한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고 사람들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게 된다. 서울시 교통통합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확한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핵심이었다. 정확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배려의 다른 이름이었다. 한국의 편리함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편의점, 무인 주문기, 공공 와이파이, 배달앱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점자 스티커가 붙어 있고 무인 키오스크는 음성 안내를 지원한다. 겉보기엔 단순한 장치이지만 그 안에는 모두를 위한 기술 포용의 철학이 숨어 있다. 한국이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보다 조직의 합이었다.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만든 사회적 실험의 결과였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터넷망을 구축했다. 그 기반 위에서 전자정부, 모바일 결제, 스마트 시티가 태어났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기술이라는 원칙이 있었다. 한 기술정책 연구자는 말했다. 한국의 기술은 늘 사람을 향합니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 말처럼 한국의 혁신은 늘 생활 속의 혁신이었다. 배달앱은 혼자 사는 사람의 식사를 지켜주고 모바일 결제는 줄 서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 속에는 편리함의 과학이 있었다. 밤늦은 시각, 서울의 도로 한복판, 도로 청소차가 조용히 움직인다. 운전석 앞에는 24시간 깨끗한 도시를 위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한국식 시스템의 상징이다. 낮이든 밤이든 도시는 쉼없이 돌아간다. 쓰레기 수거, 교통신호 관리, 도로 온도 조절까지 모두 정밀하게 계산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다. 한강의 조명도, 지하철의 공기 조절도, 심지어 새벽 편의점의 불빛 하나까지도
누군가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 나라는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술로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다. 한국의 편리함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 그건 철저히 사람을 위한 설계이자 공동체를 지키는 과학의 결정체다. 그래서 한국의 밤거리는 늘 따뜻하다. 그 불빛은 전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켜진 빛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거리에는 묘한 온기가 흐른다. 그건 단순히 사람들의 친절 때문만이 아니다. 이 나라에는 감정을 설계하는 기술, 즉 정을 시스템 안에 녹여내는 힘이 있다. 아침 출근길, 편의점 문이 열리며 들려오는 익숙한 말. 안녕하세요.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이 짧은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일상 속 작은 연결의 시작이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빠름보다 따뜻함을 우선한다. 음식을 배달해주는 앱도 택시를 호출하는 시스템도 모두 고객의 편안함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 배달원이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앱에는 이렇게 표시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짧지만 그 문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기계적인 자동 문구조차도 이곳에서는 배려의 언어가 된다. 한국의 정은 기술 속에 자연스럽게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카페 테이블마다 놓인 콘센트, 누군가의 배려로 생긴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운 친절로 다가온다. 이건 효율이 아니라 마음이야. 한 프랑스인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한국은 사람의 필요를 미리 알고 있어요. 공공장소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지하철역의 유모차, 경사로, 버스 정류장의 난방 의자, 심지어 공공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까지 모든 것은 누군가를 위해 미리 준비되어 있다. 이건 단순한 복지나 서비스가 아니다. 정의 구조화다. 감정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사회적 설계다. 한국의 기업들도 정의 기술을 이해하고 있다. 콜센터 상담원의 첫 마디는 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계적인 대사지만 그 말에는 공감의 규칙이 숨어 있다. 감정을 시스템으로 설계해 친절을 습관으로 만든 것이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기술은 사람을 돕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기억하는 구조다. 그 말처럼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고려한다. 그 배려가 누적되어 정의 문화가 만들어졌다. 밤이 깊은 서울.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한 청년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다. 알바생이 조용히 다가와 말한다. 추우시죠? 컵라면 물새로 받아드릴게요. 그건 교육받은 서비스가 아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오래도록 지켜온 습관, 정의 본능이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나라다. 이곳에서는 기술이 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전하는 매개가 된다. 그래서 한국의 편리함은 차갑지 않다. 그 안에는 늘 따뜻한 사람의 체온이 있다. 새벽의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다. 도로 위에 자율주행 버스가 조용히 달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로봇이 우편을 배달한다. 거리의 불빛은 줄어들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숨을 쉰다. 이곳의 미래는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소박하고 사람 냄새가 난다. 한국은 기술을 사람 곁으로 가져오는 법을 아는 나라다. 한 스타트업 연구실. 젊은 개발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조정하며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인간답게 돕는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한국 기술의 철학을 압축한 문장이었다. AI는 감정을 흉내내기보다 감정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수백 개의 화면에 실시간으로 도시의 데이터가 흘러간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이 있다. 온도, 교통, 조명, 에너지올 시스템은 시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정확함보다 따뜻함, 속도보다 배려. 그것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철학이다. 한국의 기술은 늘 현실 속에서 자란다. AI가 만든 예술보다 AI가 돕는 돌봄 서비스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보다 노인에게 쉬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나라의 혁신은 늘 사람을 향한다. 도시 곳곳에서 사람 중심 기술의 장면이 보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 안내, 고령자를 위한 자동문 속도 조절,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미래 프로젝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에 닿는 작은 혁신들이다.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나라다. 기술이 사람을 통제하는 세상에서 한국은 기술이 사람을 품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말한다. 한국의 미래는 인간적이다. 밤하늘 위로 드론 택시가 유유히 떠오른다. 그 불빛 아래 한 노인이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는다. 기술과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한 장면. 이게 바로 한국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다. 한국의 미래는 차갑지 않다. 그건 데이터로 움직이지만 마음으로 이어지는 세계다. 그래서 이 나라는 미래로 갈수록 오히려 더 따뜻해진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얼굴을 떠올렸다. 지하철에서 나를 일으켜주던 사람, 편의점에서 따뜻한 인사를 건네던 알바생, 그리고 한강의 밤 공기 속에서 기타를 치던 청년. 한국은 내게 여행지가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공항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질서정연했다. 도심의 불빛, 정확히 달리는 버스, 그리고 새벽에도 이어지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 속에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한국의 기술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한국의 사람들은 그 기술 속에서도 따뜻했다.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습관처럼 인사말을 건넨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말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다. 이따금 그곳이 그립다. 비 오는 날 카페 유리창에 비친 도시의 불빛, 버스 정류장에서 들리던 잔잔한 음악, 그리고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하던 낯선 사람의 미소.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감정으로 남았다. 그건 사라지지 않는 온도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지만 가장 따뜻한 나라이기도 했다. 기술이 사람을 앞서지 않고 사람이 기술을 품어 안는 곳. 그 안에서 나는 미래를 보았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세상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세상.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나라예요. 그리고 덧붙인다. 그 따뜻함을 한번 느끼면 누구도 쉽게 떠날 수 없죠. 비행기가 구름 위를 지나며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곳의 공기, 인사, 그리고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 따뜻한 기술의 나라, 한국으로.